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등 재외 동포가 한국 복수 국적 신청 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달 안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안전운전자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최고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긴 무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 최고 단계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단계 폭염 경보는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탈진, 열사병 등으로 이어져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이번 폭염 경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씨 90도 이상의 기온을 경험하게 되는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0만 명은 화씨 100도, 섭씨 38도가 넘는 날씨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의 기간은 주목할 만하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긴 폭염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 기온이 화씨 105도, 섭씨 41도까지 오르면서 일일 최고기온, 월간 최고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주 방위군을 별도 배정, 폭염 대응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컬 카운티와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하고 모든 병원과 너싱홈 등의 폭염 대응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급격한 전력 소모 증가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쿨링센터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퀸즈에서는 플러싱 도서관, 머레이힐 맥 골드릭 도서관, 베이사이드 도서관, 스트 플러싱 도서관,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시니어 센터 등이 쿨링센터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뉴욕주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등 재외 동포가 한국 복수 국적 신청 시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월드코리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65세 이상 재외 동포 등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 회복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 신청자는 한국 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며 복수 국적 허가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복수 국적을 신청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적 취득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복수 국적은 한국에 영주하려는 외국 국적 소지 재외 동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복수 국적을 신청하는 재외 동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경우 복수 국적 취득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복수 국적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는 통상 7개월이 소요되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인 투표율은 주 전체 유권자 투표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한인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도 평균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22
2023년 뉴욕주 한인투표 참여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예비선거 뉴욕주 전체 투표율이 각각 12.6%와 4%인 것에 비해 한인 투표율은 6.83%와 3.5%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선거 투표율 역시 뉴욕주 전체는 각각 49%와 22.4%인 반면 한인 투표율은 22%와 12.1%에 그쳤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만 보면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전체 한인 유권자 17,686명 중 11%인 1,940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2022년 투표율 역시 25.9%에 불과했습니다. 퀸즈 전체 등록 유권자 투표율인 13.1%, 36.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인 정치인이 출마한 선거구에서도 한인 투표율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본선거에서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의 지역구인 40선거구 한인 투표율은 25.5%로 해당 선거구 전체 투표율 33.6%보다 저조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한인 유권자들은 주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젊은 층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본선거 뉴욕주 전체 등록 유권자 투표율은 70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한인 투표율은 전 연령대가 비슷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는 25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는 지난 15일부터 조기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후보는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에서 실선에 도전하는 론김 의원과 25선거구에 출마한 케네스백 후보가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달 안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잇따르고 있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한 책 예정된 전쟁의 저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와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최근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공동기고에서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빨간색 테러리즘 경고 등이 깜빡거린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미국 정보기관과 군 고위 인사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점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몇 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테러 위협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이 지난해 가을 이래 의회에 8차례 출석해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지난 4일에도 상원에 출석해 외국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위협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증대된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민 행렬에 테러리스트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도 미국에 대한 보복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지난 3월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가자지구 분쟁은 테러리즘의 세대에 걸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의한 사망자는 가자지구 보건부 집계로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비백 머시 미국 의무총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발달에 좋지 않다면서 술이나 담배처럼 경고 문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을 겸하는 머시 의무총감은 어제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SNS의 푸시 알림과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같은 기능이 청소년의 두뇌 발달을 방해하고 과도한 사용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4.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SNS에 소비하는 10대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46%는 SNS가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했다고 답했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플랫폼은 사용자가 소비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하지만 성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충동 조절을 아직 잘 못하고 뇌가 민감한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는 건 또 다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술이나 담배에 표기된 위험 경고 문구는 의무 총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이 담배에 주의 문구를 표기한 이후 50여 년이 지난 2021년 매일 담배를 피우는 미국인의 비율이 42%에서 11.5%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SNS에도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 성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까지 보통 20일이 걸렸으나 5명 중 1명 이상은 3개월 내 회복하지 못하는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엘리자베스 올스너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의 코로나19 감염자 4,700여 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코로나19에 확진된 4,708명이 감염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기존 질환 유무, 나이, 흡연,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을 보고한 14개의 코로나19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중앙값이 20일이었으나 감염자 중 22.5%는 90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 롱 코비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복 기간에는 성별과 기존 심혈관 질환 유무, 백신 접종과 감염된 바이러스 변이 종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염 후 90일 내의 회복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았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감염 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90일 내 회복 가능성이 30% 높았고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최초 바이러스나 알파 또는 델타 변이 감염자들보다 90일 내 회복 가능성이 25% 이상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천식, 만성 폐 질환, 우울증, 흡연 등도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지만 성별, 심혈관 질환, 백신 접종, 변이 종류 등 4개의 요인을 반영한 후에는 의미 있는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안전운전자 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최고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로 평가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운전 기록 추적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낮추고 있다고 C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어운전 교육을 마치거나 몇 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및 사물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운전자 할인 프로그램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요 자동차 보험사는 운전 습관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UBI라고 알려진 텔레매틱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전운전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스냅샷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할인을 평균 $231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급제동과 가속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피하고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프로그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기간 동안 운전을 추적하고 다음 보험 갱신 시 할인을 적용합니다. 네이션와이드의 경우 스마트라이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요금이 10% 할인되고 갱신하면 할인폭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운전 습관 추적 평가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로 평가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프로그레시브의 경우 스냅샷 프로그램에 등록한 운전자 중 20%의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커피값이 비싸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고객이 커피를 던지자 여성 주인이 망치로 남성의 차량 앞유리를 파손해 보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사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여성을 응원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워싱턴주의 시애틀의 한 드라이브스루 커피숍에서 남성 고객이 차에서 내려 창구 안의 여성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당시 커피와 물을 주문한 남성은 $22의 가격이 나오자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고 가게 주인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실랑이는 10여 분간 이어졌고 다툼은 점점 심해져 급기야 남성은 받았던 커피와 물을 창구 창문에 끼얹은 뒤 차를 타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창문을 열고 망치로 남성의 차량 앞유리를 내리쳐 부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차를 몰고 화면 밖으로 사라졌지만 계속 주변에 머물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 남성이 자주 오던 고객으로 이전에도 가격이 비싸다며 불평했었고 그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린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도 속이 후련했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범죄를 저지르고 그를 공격한 것이다라며 그녀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K푸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플랫폼 아마존의 온라인 상설 매장으로 한국식품관을 개설했습니다. 농식품부와 AT는 한국식품관 개설을 위해 상온 보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한국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한국식품관 입점 기업 47곳을 선정했습니다. CJ 농심 등 한국식품 대기업은 이미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만큼 지난해 기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82개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가 모집을 통해 연말까지 아마존 한국식품관 입점 중견 중소기업을 7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5월 들어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며 미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했습니다.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보합에서 0.2%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은 지난 3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확정한 맨하탄 혼잡 통행료 최종 시행안이 기존 MTA가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와 부합한다며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혼잡 통행료 시행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셈입니다. 연방정부의 승인 결정에 MTA는 기쁘면서도 당연한 결과다. 교통 혼잡세는 뉴욕시 교통량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혼잡세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달 30일 예정이던 혼잡 통행료 시행은 뉴욕 주지사의 무기한 보류 결정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친 팰리사이즈 파크 스테파니 장 후보와 올드테판 진유 후보가 본선거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펠팍 공화당 스테파니 장 후보는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조기 투표 등을 합쳐 총 170표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잠정 투표 9표에 대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3위 후보와 격차가 이미 13표 차로 벌어져 장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올드테판 공화당 진유 후보도 총 385표를 획득해 3위인 후보를 12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시의원에 도전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화창한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체감 온도가 10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이번 주 최고 기온인 94도로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